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최근 리플 코인이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그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700원도 이탈하면서 현재 698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올 들어서 첫 데드크로스가 출현했는데 이것은 과매도를 시사를 하는 것이죠.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이 데드크로스는 보통의 경우는 악재로 간주가 되는데 과거 리플의 데드크로스는 보통 바닥 단계에서 나타나곤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저점 추세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락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매도가 나타난 부분인 거고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SEC와의 소송 때문에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소송도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자, 미국 법원에서 리플로 하여금 재무제표와 판매계약서 제출을 하라는 그런 강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7월 13일에 리플과 SC의 약식 판결 결과가 있었죠. 그때 기관 판매 관련한 부분은 불법, 그리고 개인에게 판매한 코인은 합법이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바로 이 기관 판매 관련해서 SEC가 우리 리플에게 벌금으로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를 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고 또 쟁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측은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혔죠. 자, 그런데 이 2월 1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 벌금 관련해서 그 구제책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 최종 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벌금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SEC 측에서 리플로 하여금 이렇게 재무제표와 판매계약서를 오픈을 요청한 것이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강제 명령을 해준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소송의 초기 구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자, SEC가 이 소송을 걸기 시작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바로 리플의 증권이냐 아니냐 이 여부를 두고서 가리는 것도 사안도 있었지만 바로 또 하나는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리플 가격 조작을 지시했다라는 이런 정황에 대해서도 지금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SC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 라센 이제 공동 창업자죠. 크리스 라센과 갈링하우스가 미등록 리플 매각으로 6억 달러 가량의 이익을 봤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같은 코인 매각은 갈링하우스가 매우 장기간 리플을 보유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SEC는 이 공동 창업자들이 현금을 빼내는 동안 투자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매각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리플 가격을 조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으로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인데, 자, 작년 7월 달에 약식 판결에서 이제 SC가 패소를 하면서 다시 중간 항소를 요청했는데 이때 쟁점은 다시 한번 이 크리스 라센과 이제 갈링하우스의 공동 창업자들이 리플 불법 판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안으로 중간 항소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SC 측에서 이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은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는 기관 판매 관련한 이 구제책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었죠. 자, 그런데 엊그제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플 판매 계약서와 리플 재무제표를 다시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벌금을 조율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리플 경영진의 어떤 범죄를 지금 다시 한번 들춰내려는 그런 행위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SEC의 행보는 우리 리플 투자자 분들에게도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플 투자자 분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리플 투자자 분들이 리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혹이 있죠. 자, 바로 리플에 대해서는 고래 세력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활발하게 천문학적인 자금들을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력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잠정 예비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 계약서가 오픈이 되게 된다면 이 의혹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SC가 굉장히 제 일을 잘 했다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리플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리플이 정말로 이렇게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법원의 강제 명령에 순응하면서 이것을 오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정말 벌였다, 범죄를 정말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픈을 하기보다는 리플이 SEC에게 지금 물밑으로 기습적으로 합의 카드를 들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경우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합의 카드를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합의 카드를 SC에게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투자자들의 의혹을 계속해서 증폭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소송은 그대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소송 리스크가 어떻게든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강력한 호재, IPO, EDX 마켓 거래소 상장, ETF 출시,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 현재는 숙제죠. 이런 숙제가 소송 리스크가 끝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풀리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 의혹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의혹은 우리 투자자들의 이제 리플 같은 경우도 우리 투자자들의 이제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의혹도 리플 측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이 의혹을 가진 채로 우리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긴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차피 이 소송 리스크는 그대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리플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지금 현재 매도 관점, 손절 관점으로 다 떠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 이렇게 떠나신 것보다는 수량을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모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IPO 진행하게 되면은 우리 리플의 가격은 $35, 약 하나로 따지면 46,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700원 가격대니까 거의 60배 정도 상승력 갖고 있다라는 그런 호재인 거고요. 그리고 ETF 출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갈링하우스가 리플의 현물 ETF는 확실히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다만 그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장담기 어렵다라고 이 SC와 소송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ETF도 지금 현재 확실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자,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시면 리플의 임원이 리플이 다시 3년 만에 미국에서 송금 라이선스 관련 제품 발표를 예정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비교적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미국 대부분주를 포괄하는 송금 라이선스와 관련된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동안에는 이 SEC와의 소송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활동을 이제 재개를 하지 못했는데 다시 미국에서 활동을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SEC와의 소송도 그 끝이 보이는 거구나, 이미 합의를 어느 정도 지금 맞춰가고 있는 단계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송 리스크는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한번 이 서류 제출에 대해서 리플 측에서 지금 기한을 연기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기존 2월 12일에서 2월 20일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면 4일 후, 늦어도 12일 후에는 이 벌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기간 안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는 작업 빨리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확대해 나가셔야 됩니다.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린 결국 미미한 수익에 이제 그치고 말게 되고 결국에는 손절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여러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매수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송 리스크가 끝난다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IPO도 진행해야 되고 EDX 마켓 거래소도 이제 상장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DX 마켓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상장될 확률이 높은데 EDX 마켓은 총 4가지 코인이 상장이 됐었죠. 그 중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상장 폐지가 돼서 이렇게 4번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게 상장되면서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던 그렇게 강력한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자리에 좀 비어 있는데, 우리 리플 코인이 이제 이 소송이 끝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이제 상장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EDX 마켓을 이제 만든 6개 운용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곳이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와 우리 리플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피델리티가 디지털 자산으로서 우리 리플을 추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SEC가 우리 리플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송 때문에 이 부분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송이 끝나게 되면은 피델리티가 더 이상 SE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리플 코인을 4번째 코인으로서 상장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리플 코인이 계속해서 눈독을 들여왔던 피델리티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플 코인이 가장 먼저 상장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가 250%나 지금 상승력을 갖고 왔는데 리플 코인은 여기에 절반만 하더라도 충분히 100%는 상승력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IPO 같은 경우도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미 본격적인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고요.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IPO가 진행되게 되면 리플의 회사 리플랩스는 주가가 $600 약 80만 원에 도달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리플의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35까지 가능하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46,000원 정도 되고 60배, 현재 구간에서도 60배나 가까운 그런 상승력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단계적으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죠. 다만 우리는 3배에서 5배 아니면 10배 정도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10배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갖고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 소송 리스크가 끝나게 된다면 일단 전고점은 너무나 쉽게 뚫어주게 될 것이죠. 지금 1,600원도 충분히 뚫어줄 수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IPO 그리고 ETF 그리고 EDX 마켓 상장 등 이런 숙제들이 하나 둘씩 풀려짐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되고 연쇄적인 폭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과매도가 나타난 구간에서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 기회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소송이 끝나게 되면은 1,000원대 구간으로 우뚝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동전 가격의 리플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시점이 바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한 맥점 자리 기회를 계속해서 줄 때마다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모아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모두 급등하는 것이 아니죠. IPO, EDX 마켓, ETF 등이 출시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출렁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단기 고점에서 우리 비중 살짝 덜어내실 거고, 덜어낸 비중을 이런 눌림 구간에 출현했을 때마다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가이드해 드릴 것이니까 요 사이트에 따라서만 같이 발빠르게 따라와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고,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